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은 47살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인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150살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인의 평균 은퇴 나이는 55살입니다. 은퇴 후 2인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환경오염이나 인공지능의 역습보다도 늘어나는 나이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설계의 인기 강사 강창희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일준의 노래 인생은 듣고 살만한 세상 1부 시작합니다. 결혼해 자식 낳고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60대더라. 돌아보면 멀고도 먼 길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그렇지만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자식들은 곁을 떠나고 거울 속엔 부모님 모습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그렇지만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백세 시대,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거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젊은이에서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신 분을 모시고 노후 설계를 공유해 봅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강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표님, 예. 올해 금융투자업계에서 50년 채우셨나요? 이제 은퇴하셨죠? 예, 저는 평생 현역이 꿈이기 때문에 은퇴는 아니고요. 제가 1973년 10월부터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권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50년이네요. 예, 제가 일부러 그걸 의식하고 50년 채우느라고. 근데 은퇴하신 뒤에 또 다른 대표를 맡으셨던데요? 예,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 모임을 하나 주제로 하면서 이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이렇게 만드셨던데. 네, 네. 근데 트러스턴 운영에서 한 9년 동안인가요? 30만 명 넘는 교육생 대상으로 강의를 2,000회 이상 하셨던데 말이죠. 네. 유튜브 콘텐츠도 300개가 넘고 주로 어떤 강의를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만이 아니고 네. 그 재무 설계의 인생 설계를 접목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설계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의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무 설계 플러스 인생 설계. 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가 문제다. 특히 일본에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한 그 유튜브가 역시 조회수가 높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일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래서 이제 평생 현역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좋아한다고 그럴까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내 재산이 얼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면 네. 사실 그게 수치에 불과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제 지인 한 사람이 그 1984년도에 28평짜리 아파트를 1억 2천에 샀는데 네. 최고 91년 피크일 때 3억 6천만 원까지 우리 돈입니다. 네. 올랐는데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3천만 원. 예, 그 돈으로 팔릴지 말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네. 예,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뵈니까 굉장히 젊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 금융투자 일을 50년 딱 마치고 그만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관두면 일을 못하면 할 수 없이라도 있는데 네. 제가 그냥 1인 연구소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그 제도권 회사에 있게 되면은 젊은 직원들의 힘을 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조직의 힘을. 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혹시 후배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제 나이가 제가 76세거든요. 또 혹시 회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말은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아닌가. 그런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은 안 하면서 일을 하자. 그런 네. 생각이죠. 워렌 버핏은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가 오너니까. 제가 1인 기업 제가 제 있는 1인 연구소에서는 얼마든지 올해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투자금융 그거 그만두시기 훨씬 전부터 2004년부터인가요? 네. 노후 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는데 네. 네. 그때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금융투자업계 초기에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브로커리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을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돼 가지고 자산 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자산 운용 회사의 대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죠.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 자산 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일본, 미국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투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한테 은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노후 설계 이쪽으로 이제 제 전공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네. 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말이죠. 노후 네. 설계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노후 설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대표님이 강조하셨던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은 노후 자금이 몇 억 있으면 됩니까? 뭐 되게 그걸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노후 설계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먼저 착각하고 있는 것들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80 이후. 예.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긴 인생을 뭐 하고 살 건가 또 그 어떤 자금으로 살 건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새 뭐 상가 가보면요. 네. 80대 돌아가시면 뭐 일찍 가셨다고 그럼요,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네, 90이 넘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아파트나 뭐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설계 됐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네.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키우고 네, 그러느라고 뭐 자기 노후 설계 누가 했겠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선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희생해서 자식들에게 돈 다 퍼부어 가지고 가르쳐 놓으면은 노후는 책임져 준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일을 하다가 뭐 60, 70에 되게 돌아가시니까 몇 년 살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별로 그 걱정은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좀 100살까지 살지 회사 퇴직은 요즘 평균이 뭐 51.8세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돈도 돈이지만 뭐 하고 살 건가 하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집 이런 부동산이 이제 노후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사람들한테. 네네.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 할까? 그게 참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89년 2월 달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여의도에 집을 빌려 샀는데 전세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때 6평짜리를 9,50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자고 그러는데 제가 말려가지고 그냥 전세를 살았는데 그 후에 두고 제 아내한테 욕을 먹었죠. 그게 지금 1억도 안 됐던 그 36평짜리 아파트가 요즘 20억이 넘는 자잖아요. 네.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밖에 없다. 네. 아주 우리처럼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가 없죠. 또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이잖아요. 네. 이게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또 원래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신분의 상징이고. 네. 일본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30년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가 집 한 채뿐인 사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과감하게 뭐냐면은 집이 평수가 넓으면은 네. 결국 부부만 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한 18평에서 20평 정도로 줄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 주택연금 있죠. 네. 그래서 거기로 연금을 받으면서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걸 적당히 운용해 가면서 사는 게 좋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집값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해지를 하는 거고 네. 또 자기 집은 있으니까 뭐 혹시 집값이 오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해지라는 건 이제 위험을 분산한다는 그렇죠,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첫 번째 착각이 예.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착각이 이제 부동산 예. 집 가지고 이제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착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80 이후가 없는 80 이후가 없다고 없는. 생각하는데 아니고 100살 넘게 사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균 수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평균 수명 83.6세. 예. 거기에서 내 수명을
뺀 만큼 더 살겠지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네.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반 평균 연령 83.6세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20% 생존 확률 연령이면요. 예를 들어서 1980년생 네. 지금 43세인데 네. 이분들의 경우에 남자가 100세 여자가 102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뭐 먼저 떠나면 그만이고 네. 일단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착각은요?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저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예.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병치레하죠. 돈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이건 존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죽음에 대한 생각 네. 깊게 하게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때가 되면 죽겠지 뭐. 네, 그리고 이제 먼 세상 얘기 같은 생각인데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조용히 닥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일본은 경우에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에 다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때가 되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보면은 노인이라고 해도 60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일본처럼 저는 게 절벽에 직전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때 가게 되면은 첫째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수명이 늘어날 때는 많은 분들이 안 돌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을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 사회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런데 거기도 혐오실이라고 화장터를 짓지 않아 가지고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라고 그러지. 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래요. 아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에서 그걸 개호라고 그러는데 개호. 간병, 돌병, 네. 간병, 돌봄. 이제 몸이 저도 70대 후반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네. 8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프게 될 때 그 어디에 가서 어느 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건가 또 간병 돌보면 누구한테 받을 건가 그걸 일본에서는 개호 대란, 개호 난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앞에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대비 예. 그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러니까 앞으로 둘이 살다가 이제 혼자 됐을 때 경우에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 같은 게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어느 시설에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거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속이나 이런 걸로 자녀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그 유서 같은 거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쓰는 거 네. 이런 거가 이제 점점점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노후 설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세 번째는요? 그 자식이 아직도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쓰고 노년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식한테 퍼주는 거.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느 지방 도시에 80대 후반에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분은 건설업 하신 분인데 한 달에 월 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딸은 뭐 아주 공부들 다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딸 하나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비용을 대줘야 되니까 그 건설업을 이제 쉬다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감이 떨어져 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그냥 살고 있는 집 이런 거 다 퍼부어 놓고도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분은 딸이 많아 가지고 예. 딸 4명인가 5명 있는데 1인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딸들한테. 예. 아. 그럼 딸이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대책 없이 돈 퍼붓는 거가 참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한국 사람 특징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세계- 많이 변하는데 그거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방송한 걸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주요국에서요. 네. 애들 0세에서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네.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 나라가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즘 뭐 대졸 취업률이 절반이 좀 넘는가 뭐 그런 정도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취업이 안 돼서 고생들 하고 뭐 참 문제가 되잖아요. 네. 돈을 그렇게 퍼붓는데 또 결혼할 때 또 더 네. 퍼주고. 그 결혼 비용 제가 일본 친구가 딸만 하나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줘 끝냈대요. 네. 사장인데 명석이. 근데 우리는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딸이 1억 1,400이더라고요. 어느 결혼정보업체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사실 집 얻어주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자녀 양육비, 교육비 예.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세계에서. 예. 그거 보니까 네. 깜짝 놀란 게 일본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 일본도 굉장히 낮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8, 9등밖에 안 돼. 최근에는 뭐 줄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부모들이? 뭐냐면 그걸 점점점 그거의 문제점을 우리보다 좀 깨달은 먼저 깨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일본이 빨리 그런 변화를 겪었군요. 근데 애 낳으면 또 손주 돌봐주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손주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문제는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 유치원비 요즘 애들이 유치원비 애를- 내주고 그러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네. 역시 할아버지의 도움,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 여러 가지 요령이라든지 그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도와주는 자체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도와주는 것 자체는 그런데요. 네. 네. 이제 자기 노후 설계도 안 돼 있고 네. 노후 준비도 어려운데 예. 아무래도 자식한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는 도와주되 거죠. 자식한테 그 돈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속으로만 그냥 끙끙 앓고 나중에 딸한테 또는 아들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책 없이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거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의 자립에도 영향을 주고 네. 문제를 되고 또 본인의 노후 준비에도 문제가 된다. 이거를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 문화가 돼버려 가지고 말이죠. 자식들도 은근히 다 당연한 걸로 기대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부모 밑에서 클 때는 네.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한테 다 의존하니까 네네. 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네. 결혼해서 딱 집에서 나가면 네.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세대는 왜 결혼들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결혼하게 되면은 그 형제들끼리 우글우글 살다가 네. 단둘이만 살게 되잖아요. 아, 좋죠. 아무리 그 새빵살이라도. 네. 그리고 또 이불도 새 거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애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농담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 밑에 있을 때 편하거든요. 예. 네. 고등학교만 나오면 쫓아내라. 무조건 예. 그 농담처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정작 쫓아내지는 않을지언정 경제적 자립은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등록금도 자기가 하여튼 융자 받아서 다니든지 아르바이트 하든지 네. 다 그런 생각. 그 재미교포 중에 미국에서 살다가 온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누이 집에서 있었는데 부자였대. 누나가 의사고. 예. 당연히 등록금을 누나가 주겠지 그랬더니 이 등록금 고지서를 갖다 주니까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 그래 난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뭐 융자 받고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자기한테 주었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일본도 요즘 그렇게 깨닫고 네. 그게 자식한테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손주라든가 뭐 네. 이럴 때 그러면 손을 벌려야 된단 말입니까? 자식이? 자식한테 예? 부모가 이게 너희들 돌봐주는 비용 너희 부모한테 내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수고비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입을 열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아니 실제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쯤 부모한테 그런 돈은 살해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젊은 네.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창희 대표와 함께 노후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예.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힌트는 5글자고 캐나다에 있는 폭포랍니다. TBS 앱 또는 샵 0951로 정답 문자 주시면 오늘 4분 선정해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관의 노래 인생은 미완성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양인 것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리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것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당신이 있는 곳에
11시 30분 정보센터입니다. 봉담 과천로가 많이 밀린다는 휴대전화 뒷번호 3645님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과천 쪽으로 가는데 하의분기점 부근에서 2, 3차로를 막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뒤쪽으로 많이 혼잡하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 빗길이라서 평소 월요일에 비해서 오전 시간대 정체가 조금 더디게 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1시간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과천대로 사당역 쪽으로 가는 데는 대체로 수월한 편인데요. 남태령 이후로 동작대로 이수역 쪽으로 가는데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길게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행주대교 이전부터 월드컵대교, 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아직은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살만한 세상 2부 시작합니다.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와 함께 노후 설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사람들 은퇴 준비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예, 그 걱정들은 많이 하고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막상 그 지금 준비된 거는 참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 퇴직이 빠르잖아요. 네. 그 이제 취업 컨설팅 업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리고 직장에서 뭐 언제 내가 나가는가 그런 걱정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그 자산 보유 현황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총 자산이 6억 4,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평균. 예, 예. 근데 여기 가계 부채가 더 많죠. 부채가 1억 800 정도 되고요. 그걸 빼면은 5억 3,4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5억 3,400 50대 후반에 재산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네. 얼마 남냐면 3,900만 원 남거든요. 3,900만 원. 예. 3,9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7, 80%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밖에 없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22%밖에 안 돼요. 네. 연금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10년 후 20년 후 아까 제 말한 일본 친구와 같은 그렇게 되는 가능성은 없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 그렇게 되는 날이면 이제 완전히 노후가 망가지는 거죠. 예.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뭐 저 50대에 남는 돈이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 치더라도 그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80% 정도가 부동산인데 미국 보면은 34%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예. 금융자산이 훨씬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예. 금융자산 그 있는 거라도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있는 게 80%가 부동산인데 혹시 그 가격이 떨어지면. 10년 후 20년 후 뭐 안 그러리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죠. 일본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가고 있는 방향이랄까요? 돌아가는 거는 보면은 일본과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네.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은퇴에 대한 고민 상당히 이른 나이부터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 그렇죠. 제가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처음에 이런 강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대부분들이 퇴직 직전에 있거나 퇴직하고 난 분들이 와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제 유튜브에 제 영상에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심지어 어떤 분이 저 금년에 34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온 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가도 젊은 분들한테 제 유튜브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런 분들도 보는구나. 네. 뭐 그만큼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옛날처럼 그냥 몇 억씩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몇 억도 어렵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선 뭐 생각보다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되면 또 돈 좀 있는 거 상관없던 건강 리스크
또 자식 잘못되면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자산 구조 리스크. 그리고 요즘 금년에 인플레 되니까 저도 점심값 오르는 거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찍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실천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738님. 나야가라.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지금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엄마 생각에 미안함과 뭔지 모를 서러움이 생기게 하는 시간이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끝까지 모시겠다고 방송을 통해서 약속드릴게요. 5331님. 정답 나야가라 폭포. 마음은 청춘인데 시간이 보석인 나이가 되어가니 정말 나이야 가라 하며 활기차게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2622님. 정답 나이야 가라입니다. 아침에 좋은 강의를 들으니 하루가 뿌듯합니다. 1977님.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나이야 가라. 그 폭포를 보면서 나이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5113님. 오늘 강창희 선생님 말씀 너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저도 손주 보며 보수 없이 자식이 집댐 대출이 많아 고생하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생각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1669님은 정답은 나이야 가라. 결혼한 지 2주 된 새댁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몰랐던 당연히 늘 있었던 소모품을 사면서 가격에 놀랐네요. 호호. 부모님 밑에서 살 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런 말이죠. 노후 준비 상당히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게 좀 네. 다를까요? 우선 그 20, 30대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아니 20, 30대에 무슨 노후 준비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3층 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하는데 뭐냐면 조금 전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네.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그 독일 나라들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78, 80%거든요. 그게 안정된 사회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또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주 생활비가 되는 분들이고 보통 분들의 경우는 그냥 국민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미만 수령하는 분이 77%더라고요. 네.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8% 9%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 연금은 2, 3년으로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고 소액이라도 일찍 30년, 시작해야죠. 40년 일찍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부터 드는데 국민연금은 가입만 하면 나라가 그 책임지고 운영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퇴직연금도 회사가 책임져 주는 연금이 있고요. DB형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가입자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 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DC형이 있는데 네. 지금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DC형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DC형이 하게 되면은 관심을 갖고 자기가 그 운용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같은 입사 동기라도 2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들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잘 운영해야지 나중에 노후가 편하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이 있는데도 그게 DC형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DC형인데도 거의 무관심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가지고 재테크한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해서 이 가입을 일찍 시작하고 그 연금 자산 운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서 각 배운 지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게 20, 30대 할 일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적 자본 투자.
인적 자산. 예, 이 100세 시대는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빌려서라도. 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20대 30대에 해야 될 노후 준비인데 삼성연금에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연금 자산 운용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20, 30대에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네. 그 말씀 드리니까요. 네.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던 게 또 기억나는데 네. 요즘 자식들한테 이제 돈 관리하는 법, 네. 뭐 경제적인 상식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다 요즘 부모들이. 그렇죠. 뭐냐면은 그런 게 부족해서 이 영어 수학 말고 다른 게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이 뭡니까?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이 자립에 관한 그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 그런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런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또 수능의 선택의 1.5%밖에 안 돼요.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의 배우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중학교만 되겠습니까? 제대로 졸업하면 예.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너무 학교에도 안 시켰고 학교에서도 안 시켰고 부모들도 안 시켰고 네. 이게 문제죠. 지금부터라도 네. 빨리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 30대 해야 될 일인데 40대에 가서 이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20, 30대 했어야 될 일을 소급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돈 관리, 네. 경제적 자립. 네. 자 그러면 20, 30대는 그런 걸 해야 되고 40대 해야 할 일은 어떤 40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째가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 폭탄주 마시던 사람도 좀 줄이고 담배도 끊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40대가 되면 중대질병보험에 하나씩은 들어가지고 여차 무슨 일이 생기면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40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대부터. 네. 그때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머니들이 다 알아서 했잖아요. 예. 그 자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어머니들이 막 그렇게 과외 공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어디서 얘기 듣고 와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한번 거들면은 당신은 빠져 그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난 문제가 되는데 예. 저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는 게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버지도 예, 관심을 예, 갖고. 예. 그래서 그렇게 결혼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자립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40대부터 마음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식도 망쳐먹고 자기 노후 대비도 안 된다. 예.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게 40대죠. 두 개. 이 방송 건강에. 듣고 네. 계신 주부님들도요. 네. 남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하시고요. 네, 네. 함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머니들이 여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 수집한 거 가지고 애들한테 하고 네. 특히 이제 과외 공부 보내는 것도 선생님들 고르는 것도 어머니들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과외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가 나 꼭 해야 되겠다. 예. 자기가 맘 먹고 하는 건 상관이 없고 자기 주도로 하면 좋은데 예. 어머니 주도로 하니까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5, 60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5, 60대가 되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가계자산, 예,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계 부채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없는 집 생각하면 있는 집은 몇 억씩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같은 경우에 보면요. 퇴직할 때쯤 되면요. 가계 부채가 거의 없어요. 퇴직할 때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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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집값이 3억 6천까지 갔던 거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을지 말지라고 그랬는데 네.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빚이 없으니까. 빚도 없고 애들은 집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네.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가계 부채까지 있으면 소위 말하는 주택빈곤 하우스 부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빚이 지금 현실적으로 50대 60대 빚이 많거든요. 네. 예. 이 가계 부채를 줄이는 거가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팔든지 뭐 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갖고 있는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80% 정도니까 편중된 자산 구조거든요. 이거를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해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 부어가 되지 않는다. 아, 그거 정말 어려운 예. 일인데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건 일찍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은 가계 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을 사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50, 60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뭘 하고 살 건가. 이게 돈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노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돈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자기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예. 그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네. 실제로 은행에 고위층까지 올라가서 퇴직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네. 근데 보면요.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또 끝발이 있던 분일수록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일의 준비인데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예. 셋째가 외로움인데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부 화목 문제도 준비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또 그 일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를 하는 일이든 네.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평생 현역. 예. 그래서 일의 준비를 젊을 때부터 해야 되지만 50대 60대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뭐 대표적인 평생 현역이시고요. 예. 근데 돈, 건강, 외로움, 네.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미, 예. 봉사활동, 네. 용돈벌이.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취미 쪽에서 이제 예. 용돈벌이 되는 일을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선 예. 외롭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말을 해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취미로 했는데 그게 돈벌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 번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재벌그룹 회사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는데 뭘 하지 그러고 보니까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보게 됐대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네. 그런데 만약 돈 때문에 해서 못했을 거래요.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했답니다. 아, 네. 예. 그랬더니 나중에 몸무게도 빠지고 일도 손에 잡혀서 지금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취미도 맞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냐면 저는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있어야 평생 현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군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9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정체 구간이 아직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전히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나 여의도에서 한강대교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계속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 구리 쪽도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대부분의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현재 신내와 하월곡 사이 양방면 모두 막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 부근 3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홍지문 터널 나가면서부터 기름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아직 성산대교 쪽으로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반대 안양 쪽으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오목교까지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노후에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네. 용돈벌이도 하고 네. 그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근데 일거리가 없잖아요. 나이 네. 먹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일만 주세요. 내가 왜 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청년 체력이 넘쳐나고 네.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젊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저도 우연히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래 일을 하는데 그걸 불행히도 그런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했으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약간의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일본에서 보면요.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의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처럼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선 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일찍부터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하고 남과 좀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김 사장, 박상무 이거보다도 어떤 분야에서 저 사람이 좀 전문이야. 네. 이런 그 브랜드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바로는 생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왜 평생 현역을 저 사람은 부르짖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접 경험을 일찍 하는 게 중요하구나.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저도 76세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데 늦거든요. 네. 근데 일찍 일본에서 고령 사회를 미리 가는 걸 본 거, 일이 왜 중요한가를 미리 깨달은 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접 경험으로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하도록 하는 거, 깨닫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가르침도 좀 받고 말이죠. 대표님 강의도 좀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그까지 말씀드려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청취자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강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른을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이어도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지금은 양보하면 손해본다. 네. 뭐 이렇게 배려 없고 미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 해주셨어요. 네. 또 노령화 사회일수록 인구 비율을 따져서 골고루 모두가 쉽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네.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성숙한 나라, 선진국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네. 자, 아까 드린 넌센스 깜짝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예. 정답자 중에서 6분 선정했습니다. 5331, 0144, 9652, 9738, 2622, 7080 총 6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재미있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대표님, 네. 지금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요즘 뭐 저성장 시대고 말이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노후자금이 몇억 원 있으면은 노후 준비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퇴직 직전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후 준비는 이 생각보다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자산 구조 리스크,
인플레 리스크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이 네.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희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